돈 들고 있으면 망한다. 망한다.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 뭐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뭐 부동산을 사든 알아서 하실 때 현금을 들고 있지 마세요. 뭐 큰 기회가 오면 살 수 있다.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요. 말은 쉽다니까 말은. 오늘도 말은 쉬운 얘기를 할 건데. 최소 비용, 최대 효율, 희소형 투자 전략이에요. 왜냐면 좋은 부동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런 얘기를 뭐 방송 상담하다 보면은 뭐 웬만한 게 돈 뭐 3, 4억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부동산들 상담이고 강남 상담 들어오면은 다 뭐 10억 이상 들어가는 상담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속 있는 투자 상담이 적어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릴 건데요. 뭘 사야 됩니까? 이거요? 유망? 유명. 네? 유명 부동산. 유명 부동산이요?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저평가 성장주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유망할 때 사서 유명세에 파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리고 유망하면은 반드시 유명세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래서 유망한 거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말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쉬워요. 왜냐하면 유망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은 유명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 비해서 마음이 든든하진 않아요. 왠지 나 혼자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상담한 분은 부동산이 이제 18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상담하고 지방에 약간 계세요. 일 때문에. 올라와서 상담하고 이제 가셨는데 이유는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 좀 팔아서 달러나 뭐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전세가 집이 18채다 보니까 전세가가 혹시 떨어지면은 이렇게 내줘야 될 돈이 자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류의 상담인데 딱 이게 포트폴리오를 딱 보니까 문제가 안 보여. 문제가 안 보인다고. 18개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전세가 조금 내려갈 소지가 보여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에요. 조금이어서 한 2천이나 한 1,000 사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제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밤에 특히 그래 밤에 문득 불안해져.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투자할 때요. 막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밤에 막 잠이 안 와. 내가 지금 스스로 물었어요. 내가 지금 왜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이 개수에 물리더라고요. 뭐 자산이나 이런 대출이나 또는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거가 아니라 집 개수가 많다라는 사실에 눌리는 거예요. 심적인 압박이 크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아. 그치? 내가 대책 없이 저지르는 건 없었어요. 그 개수의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와요, 문득. 이분이 그 증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마 몇 번 더 이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찾아왔다, 나아졌다, 찾아왔다, 나아졌다. 근데 그게 제가 다 났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원금을 다 회수했을 때요. 전세금으로. 전세금을 올려서 원금을 다 회수하니까 그 병이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지. 그렇지. 결국 오르는 건데. 뭘 불안해. 어차피 오르는 건데. 어차피 전세 가격이 내가 샀던 매매가를 뛰어넘게 돼 있는데, 이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불안할 게 없다. 요 한 4개 정도 전세가 많이도 아니야. 한 돈 1,000, 돈 2,000 이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소리도 안 보인다. 그리고 잘 해놓으신 거예요. 임대사업 딱 해놔서 재산세, 종부세 다 피해가게끔 만들어 세팅해놨고 문제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수에 눌리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유망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까 뭐 유망 부동산이요 얘기했던 분들은 정말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죽어도 같이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지. 어디서 나 혼자 외로운 데서 혼자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죽어도 때를 지어서 같이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두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물론 유명하면서 유망한 부동산들이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목동이라든지, 네? 뭐 송파에는 뭐 올림픽 이름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괜찮아요. 걔네들은 유망하면서 유명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한 4, 5년 전 시세 대비해서 2배 이상은 다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도 저는 걔네들이 물으면은 유명하면서 유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명세 없이 유망하다면 더 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쪽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 내 무게의 중심이 이쪽에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금 당장에는 돈이 적어서 이 유명한 부동산을 살 수가 뭐 없다고 쳐요. 뭐 예를 들면 아현 뉴타운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또는 누구는 뭐 노량진 뉴타운에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모은단 말이에요. 돈을 다 모으면 이 유명한 부동산이 그 사람이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느냐? 안 기다려주잖아요. 다 모았어? 그랬더니만 또 2억이 부족해졌어. 2억이 오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유명한 부동산으로 첫 차를 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첫 투자를 저 유명한 부동산을 하는 거는 부모에게 뭔가를 많이 받았거나 자기가 연봉이 꽤 돼서 어느 정도 빡세게 몇 년 모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처음 투자를 이 유명한 부동산을 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투자를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비슷하죠. 개발 확정 지역, 개발 예상 지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얘는 확정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말하는 무슨 구역 하면은 개발이 확정 난 거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재개발하는 동네 가보시면은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여기까지는 개발지고요. 요 길부터는 개발지가 아니야. 그러면 시세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확정지역과 예상지역. 또 하나. 확실성과 가능성. 어디다 베팅할 거냐는 거, 어디다 할 거냐는 거죠. 계속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상반되는 개념들이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은 유명한 부동산 개발이 확정됐고요. 확실해. 유망한데 개발은 예상되어 있고 가능성은 있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네? 가격. 근데 더 근본적으로 가격보다도 투자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투자금.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산의 한남 3구역,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중에서 한남 3구역은 평균이에요, 평균. 5구역 이런 건 훨씬 비싸죠. 3구역을 놓고 봤을 때 매물조사 최근에 좀 해보니까 네. 한남 3구역 대지 11평짜리, 10평짜리, 9평짜리 봤어요. 12억 9천, 13억, 9억 5천이 이제 매매가고 전세는 한 1억 7천, 5천만 원 들어가니까 내 투자 금액이 전세 빼고서 11억 2천, 10억, 8억 9천 8백이 필요해. 9억에서
빌라 하나 사는데 9억에서 11억 들어가요. 전세 끼고 내 돈이.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개발 확정 지역이죠. 확실한 거예요. 뭐가 예정이 된 게 예상이 된 게 아니라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3구역이라고. 그 대가가 뭐예요?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공부를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평범한 거에서 돈을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 경매학원 여러분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막 경매 외우고 나서 이게 재밌으니까 막 들이다 파는 사람 있어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돈도 못 벌어, 걔네들. 그냥 배웠으면 기초적인 이론 가지고 낙찰 받아서 명도한, 벌써 끝났어, 명도가. 근데 뭐 공부한답시고 뭐 유치권 공부하고 돈도 못 번다니까. 할 거면 이 사람처럼 하든가 아니면은. 네? 법의 맹점을 찾아서. 왜냐면 그렇게 쪼개도 분양권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서울 다 쪼개고 어디까지 하냐면 성남까지 내려가서 쪼갰어요. 성남까지 내려가서. 구성남 여러분. 저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가서 돈 벌려고 거기는요. 뭐 해봤자 돈 1,500, 2,000이면 하나씩 사니까. 이제 한남 3구역은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냥 허접한 빌라 따위였어요. 그게 근데 왜 10억이나 박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빌라 아니에요. 말만 빌라지 이거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센 돈 박는 거예요, 이거. 강남 재건축보다 약간 적지만 거의 비슷하게 박아요, 이제. 투자 금액 비슷해. 어차피 뭐 한남 뉴타운도 아파트 들었으면 강남한테 꿀릴 거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반포에서 어설픈 애들보단 비싸겠지. 대단지보단 싸더라도. 한남 뉴타운 큰 개발하는데 구역들이 잘 담합해서 학원가만 형성해내면 한남동 여러분, 네. 반포랑 값이 같아질 수도 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만 풀어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예전에 얼마 들어갔었냐? 2천, 3천. 네? 빌라 5천, 6천도 비싸다고 안 사는 손 설레설레 했던 거 여기 2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망했었고 이건 지금 유명세를 탄 거예요, 지금 이게. 유망하면 무조건 유명세 타게 돼 있어. 무조건. 자기가 아무리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다고 시장에서요. 마포에는 여기 공덕 1구역이 있어요. 저 공덕 자이가 저게 4구역이었고 요게 1구역이에요. 공덕 1구역. 자리 좋죠? 이 서부지방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뭐 애호개역, 공덕역 자리 되게 좋죠. 이것도 뭐 들었으면 엄청나게 비싸겠죠. 여기도 보니까 투자 금액이 한 전세 끼고 6억 5천에서 한 9억. 매물도 별로 없어요. 6억 5천에서 9억 정도 들어가요. 내 돈이 전세 끼고. 그래 참 이게 재개발에 뭐 빌라 하나 사는 게 참 돈 1억 가지고 할 게 많았었거든요. 네, 진짜 전세 끼고 돈 1억을 할 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신당동 중구의 신당 8구역도 매물을 좀 보니까 얘는 거의 평당 1억이야 이제. 집은 6.6평짜리가 6억 4,800이니까 네. 투자 금액이 전세 끼고 5억에서 5억 5천, 7억 정도 들어가요. 돈이 한 5억에서 5억 5천 들어가요. 대신 5억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평당 1억이라고요. 이제 지분가로 따지면 빌라가 평당 1억이죠. 빌라가 아니죠. 아파트 예비 입주권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여기도 들었으면은 뭐 중구에서 일단은 제일 비싼 아파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뭐 어디든 재개발, 재건축만 해서 뭐만 들었으면 최고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네? 우리 예전 정부들처럼 막 재개발 뉴타운을 막 지정해줘서 앞으로 서울시에 많은 집들이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정권도 있었고 지금처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다 때려잡아서 못 짓게 하고 3기 신도시로 유도하겠다는 정부도 있는 거예요. 네?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게 테스트하고서 그게 아니었네라고 미안해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요.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반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인 그냥 그냥 재탕하는 정책들. 지금 이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단 한 건도 창조해낸 게 없어. 다 노무현한테 쓰던 정책들이에요. 그냥. 단 하나도 만들어낸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만 까자 이제. 하도 깠더니만 은평구 이제 서울 끝자락에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요새 진행이 빨라요. 빨라서 13구역, 6구역, 증산 2구역 있어요. 수색 13, 수색 6구역, 증산 2 있는데 얘는 지금 다 이제 철거하고 있죠. 철거됐죠. 보면은 13구역부터 보니까 아무튼 피가 그러니까 13구역은 우리 그 DMC역에서 가장 멀어요. 가장 멀고 경사가 막 급경사예요. 이쪽 같은 경우도 피가 3억 중반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살려면은 5억대 정도에서 필요해요. 5억대. 내 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6구역. 그 옆에 6구역 같은 경우는 피가 훨씬 더 비싸죠. 4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의 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5억대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지하철이 이제 가까운 증산 2구역 같은 경우는 피가 5억 정도예요, 이제. 피가 5억 정도고, 내 돈이 한 6억 정도 필요해요. 그때만 해도 아무튼 1억 넘는 빌라는 없어요. 매매가 1억 넘는 빌라는 없다고. 지금 상황 보세요, 이제. 여기도 아파트 30평대 나중에 13억, 14억 갑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강동구 30평대 18억, 19억, 20억 노크하는 거고, 여긴 13억, 14억 가는 거고, 14억에서 15억까지도 갈 거고, 옆에 가재울이 이제 13억까지 따라올 것이고, 30평대. 그런 날이 다 와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의 상승이라 볼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돈이 내려가는 거라니까. 돈이 내려가는 거지. 부동산만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기 우습다니까 지금. 유명한 애들, 개발이 확정된 애들, 개발이 확실한 애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유망한데 개발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상은 있고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다면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어요. 이 경계를 잘 구분짓는 투자가 필요해요. 돈이 있다라면 예산이 된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예를 들면 9대 1이든 8대 2든 이쪽에 대한 부분을 완벽히 배제하는 투자는 좋은 점수 못 줍니다. 네? 이게 적절하게 갖춰진 게 좋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축구도 똑같아요.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살 돈으로 그런 거 여러 개 사놨으면 돈 더 많이 벌죠. 더 많이 벌었죠, 진짜.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시작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이쪽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모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을 날려먹고 깨닫는다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웬만큼의 불경기나 부동산 침체기가 아니고서는 소득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 투자 금액을 마련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기다려주는 일은 평생에 몇 번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빨리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도 한남 뉴타운이 지금 물론 한남동이고 개발이 확정됐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돈 10억 우습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용산에 아직 개발지로 확정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 애들은 그래도 아직 1억 얼마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직 1억 얼마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지금 1억 얼마대지만은 그거 4, 5천 투자했단 말이에요. 5년 전에, 4년 반 전에. 따지고 보면은 걔네들도 투자 금액이 3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3배가. 5천 주고 투자하던 게 1억 5천 필요하면 3배가 오는 거예요. 투자 금액 3배가 뛴 겁니다, 지금요. 곧 때린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마포 같은 경우도 아까 한 6억 정도에서 5억 후반이 들어간다라면은 아직 개발지로 확정 안 된 자리들은 1억 안 들어갑니다. 9천, 8천 몇백 들어갑니다. 물론 잘 골라내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 정책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개발을 지양하고, 웬만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도 다 막아버리고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서울의 이제 재개발도 무산된 게 하도 많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막바지다 보니까 뉴타운이며 재개발이며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어도 새 아파트 들어설 수 있는 자리들이 거의 끝나가요, 지금. 네, 끝나갑니다, 이제. 자, 그럼 이 상태로 서울은 더 이상 어떠한 신규 개발지 지정도 없이, 네? 그냥 마을 가꾸기나 꾸미기만 하면서 아파트는 안 짓고 간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당장 마포나 용산 쪽만 보더라도 역세권 사거리에서, 사거리 다 상가들이니까 하나만 들어가면은 썩은 동네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개발지가 아니야, 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10년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용산도 10년 후에 여기 막 국정원지고 삽두고 있는데 그 옆 동네 거지 동네들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국정원부가 들어서면 이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근데 옆엔 개발지가 아니야. 그게 정말 그게 완벽한 도시 계획입니까? 그 도시 계획 보고서 박수 칠 사람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야 여기도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가 상식이라니까 그게요 다.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용산 국제원무지구나 용산공원 사업이 그냥 이게 구나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라 사업. 최소한 그 주변 지역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산 같은 경우도 용산공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용산공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용산공원이 뭐야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지금? 혹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용산공원 여기 처음 들어본 사람 계세요 혹시? 아 그래요? 용산공원 어딘지 몰라요? 오늘 큰 결심하고 나오셨네.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 알아요. 용산공원은 안 와봤어도 알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하도 이 얘기가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용산공원에 일단은 유명세를 탔어요. 그쵸? 유명하단 말이에요. 유명해요 얘가. 근데 남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남산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산 주변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요. 용산공원은 사실 여러분 늦었어. 네? 이거 최소한 작년 초에는 들어갔어야 돼요. 용산 주변으로는요. 공원 주변으로는. 지금 뭐 완전 미쳤어요. 응? 완전 미쳤죠. 막 불러요. 이렇게 막 불러. 왜냐면 공원 인근에 용산공원 인근에 부동산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막 불러요. 근데 어차피 용산공원이 개발을 하면 이 남산공원하고 이게 연계를 시킬 거란 말이죠. 저라면 남산에 일단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유망하거든. 저평가니까. 명소가 되죠. 이거는 용산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공원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명소가 되죠. 지금 뭐 이태원 상권 죽었다 어쩌다 하죠?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순간요. 네? 뭐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네. 왜냐면 강남 개발 이후에 저는 제일 큰 개발이에요. 지금 용산 개발은요. 그리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뻔한 힌트를 왜 모를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뻔한 것도 못 잡는데 뭘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 이 뻔한 정보를 발로 차면서 어디서 무슨 정보를 원해요? 못 잡는다니까, 진짜로.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용산은요. 돈이 되면은, 뭐, 이촌동이나 서빙구동에 또는 이태원동에 재건축 될 거 갖고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돈 있으면. 그게 없다면은, 그런 거를 언제 사나 할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물색을 잘 하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마포도 여러분이 한번 날 잡아서 이 역세권 하나하나마다 가서 그 역세권에서 하나만 들어가서 보세요. 멀쩡한 송한 곳이 별로 없어요. 마포 같은 경우도. 물론
아파트 들어서 있던 곳들도 지금 이 마포의 많은 아파트들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재개발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강북이니까. 모조리 재개발로 다 그런 똑같은 주택가였지.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시간이 흐르면은 새롭게 지정될 자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 금액이 6억대 8천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인 거예요. 지금 이 투자 전략 자체가 이게 지금요. 중구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우리 봤지만 중구 같은 경우도 신당 8구역 한 5억대 돈 그냥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그러면 아직 지정 안 된 것도 똑같이 한 8천, 전세 끼고 한 8천대 정도로 공략해 볼 수 있죠.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빌라를 사는데 개발지에 속해 있냐, 개발지가 아니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확실한 개발지에 목돈을 투자하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냐? 그게 최고 안전한 전략인 건 맞아요. 지금 솔직히 정말 엄한 물건을 사지 않고서는 아무 뉴타운이나 아무 재개발이나 사서 여러분 돈 다 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지 않고서는 그냥 평범한 거 사면 어떤 재개발, 어떤 구역이 다 벌어요 지금요. 그 큰 돈 들어가도 여기도 6억대로 봐도 돼요. 돈 더 벌어요. 저 좋게 사 먹으면 벌 거예요. 저거 최소한 못 벌어도. 근데 웃긴 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 8, 9천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 정말 나중에 개발지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50% 수익이 아닐 거예요. 네? 이건 50% 수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을 볼 때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도 보죠. 개발 가능성도 봐야 되겠고 또 뭘 봐야 돼요? 공급이 많은지도 봐야 되고 네? 수요가 충분한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적은 돈이라도 의미 없이 놀리지 마라.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언제 돈 모아서 강남에 재건축 한번 투자할까? 이런 망상에 젖어 있을 시간에 내 현실적인 돈으로 빨리 시작하세요, 그냥. 강남 재건축 여러분 정말 모아서 강남에 집 산 사람 여기 나와보라 그래. 다 옛날 쌀 때 사는 거지. 정말 모아서 산 사람 있으면 여기 몇이나 될 것 같아. 열에 한두 명도 안 돼, 여러분. 네? 모아서 산 사람 나와보라, 모아서 산 사람. 쌀 때 재건축 사놔서 아파트 받은 거지. 모아서 지금 새 아파트 사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개발 터지지 않고는 못해, 그렇게 못해. 다 재건축 서류부터 사서 쌀 때 사가지고 아파트 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 똥풍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얼마나 큰 소득을 일으켜서 그 산 겁니까? 쌀 때 사놓은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난 상담하면 열에 9이다 그런 분들이세요. 모아서 산 사람은 정말 박수 쳐줘야 돼.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확정 지역의 고액 투자와 개발 예상 지역의 소액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투자란 본질적으로 확실한 거 막 찾는 분에게 투자가 여러분 확실할 수가 없어요.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란 뭐예요?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걸 제발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확실하다는 것도 변수가 벌어지면은 네? 그 확실한 만큼 더 많이 빠집니다. 막말로 2008년도 돌아가 볼까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강남의 재건축들이 초토화가 났죠. 기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강북의 빌라, 강북의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됐을 뿐이지 거의 안 빠졌습니다. 네? 그 확실함이 안전하다는 얘기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는 본질적으로 확실한 개발지든 불확실한 이 뭐 개발 예상 지역이든 네? 리스크는 다 존재하는 거지 안전성이 저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사실 지금 확정된 애들이 더 많은 조정이 나와요. 호품이 더 많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개발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번외로 볼 때는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물건이 희소한 물건인지 귀한 물건인지 봐야 되겠고, 수요가 임수요는 매매 수요, 임대 수요 다 종합적으로 보겠죠. 이게 안정적인지를 봐야 되겠죠.
수요가. 근데 서울에서 웬만한 나쁜 입지가 아니고서는 수요에 대한 안정성은 대부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좀 더 조심히 봐야 될 거는 공급의 희소성이죠. 공급이면 무자비하게 들어서는 것 같아요.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리스크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죠.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혼자 역전세. 네, 혼자 역전세. 좀 지미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이 지었으니까. 그거는 허가 건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세대 연립 허가 건수 보고서 구별로 쭉 보면 답 나오거든요. 많게는 20배 넘게 차이나요, 20배 넘게. 많이 짓는 곳과 적게 짓는 곳과. 그럼 공급이 기본적으로 적으면서. 좋죠, 그러면은. 주택 임대 사업에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조약하면은 적은 돈으로 최대 수익을 공략하기 위해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부동산에 소액으로 장기 투자 묻어라. 그게 답이에요. 지금 무슨 구역 하는 애들이 처음부터 개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들도 어느 시점에 갑자기 개발지로 편입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걔네들까지만 개발하고 서울은 더 이상 뭐 개발 안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봤을 때 서울 중심부권은 총체적으로 개발합니다. 역주변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개념, 뭐 유명하냐, 유망하냐, 개발 확정 지역이냐, 예상 지역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라면은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걸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는 분들도 아까 제가 첫 번째 상담에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있음에도 그 포트폴리오를 야무지게 잘 짰어. 그래서 그분은 강남의 재건축 사의 돈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거 지금 거의 어려워요. 하지만 1억 투자해서 1억 벌고 5천 투자해서 5천 버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쪽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뭔지 잘 이해하실 거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일단은 반복 학습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겠고,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떨어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자분들은 신속히 대응하길 바라겠고, 그렇게 돈 들고 계시지 마세요. 제발 돈 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면 상담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도 상담을 좀 양을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내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작년에는 올 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를 또 놓치고, 또 올 초에는 올 상반기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또 놓치고, 계속 놓치죠. 자, 올 말까지 되게 중요한 때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고수들은 하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8.2 대책 때도 했었고 9.13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하수는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고수들이 실수를 해주지 않을까, 한번 삐끗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사도 됩니다. 돈이 죽지 부동산이 죽지 않으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